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 마지막 14주 차가 되겠습니다. 14주 차에 되는데 아마 14주, 15주 하면 이제 16주에 시험 보면 또 이번 학기가 이렇게 끝나게 되겠군요. 아쉽게도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이번 학기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이 끝나고 한 학기가 끝나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및 분류가 있는데 여기 우리 교재 402페이지를 보시면 유네스코 세계무산 유산 등재 기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400페이지부터 가면 되겠네요. 400페이지부터 가면 되는데 자 결국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조에서 세계 유산이고 세계 문화유산 그리고 우리나라 유산 그래서 훈민정음 조선실록 직지신경 그리고 불국사 그죠? 이런 불국사처럼 있다.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그 선조들에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자산이다. 이런 자산들이 뭐가 있느냐?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그리고 복합문화유산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어졌을 때 이것을 조금 더 무형과 유형으로 나누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세계기록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세계기록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세계기록유산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세계기록유산 협약이 있습니다. 세계문화협약, 유산협약에 보면 두드러진 가치를 지니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누가 인류 전체가 관계되는 것으로서 보고 있다. 이게 세계문화의 협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가, 영토 내 기념물 그리고 유적지, 국가가 자발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즉 세계 유산 목록 취지는 보호가 국제 공동체 전체 관심사가 될 만한 것.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 세계나 국내 또는 여행을 했을 때 멋있다, 아름답다, 이거는 오래 추구해야 되겠다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다.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기념물들을 해야 될 때는 다음과 같은 우리가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일정 조건들을 갖춰야 이것을 보호하지 아무거나 보호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일정의 조건을 갖춰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기념물 해야 돼서 다음 일정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독특한 성취물을 구성해야 된다. 그것이 아주 독특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영향을 행사해야 된다.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어져 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사라진 문명, 정글을 제시해야 된다. 이미 이건 결국은 선조 때부터 받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을 정글을 제시해야 된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성벽이나 다 뭉개졌더라도 기본적으로 골조가 남아 있다든지 이런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 기간을 예정해야 된다. 이게 언제 만들어져 가지고 언제까지 100년, 200년을 이어져 내려왔다. 이런 것들을 예정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통 생활 양식에 두드러진 본보기를 구성해야 된다. 옛날 지금 우리를 보면 아직까지는 구성되고 있는 거 있죠.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거 이런 삶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다. 어디? 학교 앞에 보면 민속촌이 있죠. 민속촌이나
각국 우리 안동 가더라도 안동 하회마을 그리고 안동 뭐 집성촌 이런 것들로서 우리 전통 생활 양식 이런 본보기를 구성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보편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좋아라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또 좋아해서는 되지 않고 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상이나 믿음 연관되어야 된다. 우리가 흔히 마을 어귀에 여러분들 시골집에 내려갔을 때 또는 시골 할머니 외할머니 집으로 갔을 때 어귀에 들어가면 큰 나무가 있다든지 아니면 나무에 새끼줄과 빨간 띠, 노란 띠, 흰 띠 이렇게 주렁주렁 했을 때 우리가 주는 그것 하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과 연관이 또는 사상이 일컬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세계 문화유산은 이런 세계 문화유산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세계문화유산에서는 인류 무형유산과 세계기록유산 등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계유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을 담은 복합유산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즉, 이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1972년에 유네스코에서 협약하게 되었다. 보호로 해서. 근데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파괴 위험에 처해 있는 유산을 복구하고 또 보호 활동을 통해서 보편적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유산 그리고 자연유산의 보호를 국제적 또는 나라별로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제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복합유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문화유산을 보시면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문화유산은 기념물, 이런 건조물, 그리고 유적지, 이런 오래된 유적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7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기념물은 건축물, 기념조각 및 외화, 고고유적, 구조물, 금성문, 유적지, 호남유적지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 구조물들의 특성상 이렇게 성조 외곽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미술적으로 탁월하게 보편적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 역사상이나 관상상, 민족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신기하다. 어떻게 이전에 저런 손기술로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기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이런 탁월한 것들이 이루어졌던 걸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 자연유산. 자연유산은 뭐냐? 무기적. 결국은 어떠한 우리 인류가 손으로서 만드는 게 아니라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로부터 이룩된 자연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걸 보기가 좋아야 된다. 관상학적으로 보기가 좋아야 된다. 얼마나 이 빛과 같이 내려왔을 때 이게 그림으로 지금 작은 사진으로 되어 있어 그렇지 꽤 잘 되어 있다. 잘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또 지질학적 우리 동굴이라든지
그죠? 동물학적인지 지문학적 생성물과 함께 있는가. 그런데 뭐 여기에서 동물 및 생물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과학과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가치가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과학, 보존, 자연 및 시각으로부터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을 보존할 때 자연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연유산. 그러면 복합유산은 뭐냐? 복합유산은 자, 복합유산은 말씀드린 그대로 복합, 자연과 문화유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을 이야기한다. 봤을 때, 이 기본적인 이렇게 된 자연에 어떻게 여기에, 그때 당시에 여기에 집을 지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야산과 수평선, 지평선 같이 물려져 있는 곳에 이런, 역사적으로 고유한 문화들을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우리가 큰 문화유산들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복합유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대해서 401페이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이네요. 인류 무형 유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자, 그럼 결국 이것은 우리 다양한 무형유산과 유네스코에서 등재되었던 대표 목록으로 등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뭐냐?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의거해서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는 긴급 목록에 각국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로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 결국은 전 세계의 무형유산 걸작이라는 명칭으로서 유네스코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각국에 있는 유산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세계 유네스코에 우리가 등재하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가 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이런 무형유산의 특징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택견, 그죠? 우리도 보면 이런 택견들은 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다. 이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전성되어 내려오고 이 남사당패의 외줄타기라든지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또 보시면 인간과 주변 환경 그리고 교류 및 역사 변천을 통해 가지고 공통된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뭐 자전놀이라든지 이런 거는 집단, 한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고 이런 재래 종묘를 했을 때 공동체 및 집단에 대한 정체성 및 지속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여하고 있고 또 이런 판소리라든지 이런 술을 빚는 문화 이런 문화의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을 정진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해녀 문화, 생활에서 비롯되어서 오랫동안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배틀 짜기 이런 거 공동체 간의 상호 존중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인류 무형무산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무형무산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즉 이런 것은 2003년에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 협약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고 보내지고 있다. 그리고 2005년까지 인류 구전 입에서 입으로 들어오는 것 무형유산 걸작이라고 해서 유네스코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세계유산 마찬가지로 정부 간의 협약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정부 간의 협약으로 발전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조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 문서 등으로 남기는 것을 기록유산이라고 이야기한다. 기록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기록이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이 전하는 매개물, 이런 기록들이 전하는 매개물들을 단독 기록일 수 있고 기록 모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인류 문화에 있어서 개성 가치가 충분하다 라고 했을 때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는 얘가 없어진다든지 부러진다든지 하면 영원히 사라질 위험이 생긴다, 이렇게 되었을 때 기록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해서 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라는 이런 명칭을 부여한다. 그랬을 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매주 수요일 집회하는 이런 소녀상이라든지 유네스코 세계 왕실 기록, 조선 왕실 기록,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기록 유네스코는 유네스코가 고문서 등 전 세계 기록할 수 있는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정해서 보관하고 있다. 이런 종류로서는 책 또는 문서, 편지, 동산유산 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교재 40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10번째 줄에 보시면 필사본, 이렇게 찍었을 때, 얘를 가지고 탁폰을 탁 찍었을 때 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록이 담긴 자료, 플라스틱이나 파피루스, 양피지, 야자잎, 나무껍질, 섬유, 돌, 기타 자료로 남아있는 기록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비자문 자료, 그림, 이렇게 된 오래된 그림이라든지 이런 고서 그림이라든지 여기 꽂혀 있는 이런 팔만대장경이나 직지신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 정통적인 이미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런 우리 전통의 이미지 있죠. 이런 거, 우리 판소리라든지 이걸 갖다가 영상으로 남겨놓은 이미지,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원문과 아날로그, 옛날의 아날로그죠. 그리고 디지털 형태의 지정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전자데이터 등을 이야기를 한다. 이런 전자데이터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우리 무형자산들을 이야기한다. 이게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다.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조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 또는 다른 형태들을 문서 등에 남긴 것으로서 후손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유네스코가 그 문서 등 전 세계 귀중한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유산으로서 보호하고 있는 이런 어떤 특정한 표시를 해가지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라는 이런 특정한 표시를 함으로써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